반갑습니다. 중간고사까지 8장 끝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9장 맥스웰 방정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전자기하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고 하면 패러데이 법칙이 될 거예요. 패러데이 법칙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패러데이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으면 KVL이 되는 거죠. 자, 패러데이 법칙을 식으로 쓰면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T에 따른 변화 라운드 T분의 라운드가 0이라면 컬 E는 0이라는 식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게 뭐죠? 1학기 때 배웠던 KVL이 되겠죠.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은 KVL을 포함하는 법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컬 H는 뭔가 시간에 따른 변화의 항이 있는데 이게 없다면 그냥 J죠. 그럼 뭐죠? 이거는 암페어의 법칙인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경우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의 특수예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를 이해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하게 이해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란 뭐냐? 자, 이런 사인파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이런 구형파, 디지털 통신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구형파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입니다. 삼각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면 변하지 않는 경우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별개로 존재해요. 근데 시간에 따라 변하면 얘가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다. 자,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으면, 자, 전하가 움직이는 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없는 거죠. 근데 움직임의 가속도가 있어 가지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은 정의하자면 Induced EMF라고 부릅니다. 자, EMF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예요. 자, 일렉트로가 전기할 때 기, 모티브가 전동기할 때 모토를 연상하면 되니까 전, 자, 일렉트로모티브 힘이니까 력이 됩니다. 자, 인듀스드는 유도란 뜻이죠. 유도된 기전력이란 뜻입니다. 자, 영어로 induced EMF, 한글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EMF라고 줄였습니다. 자, 단위는 전압이에요. 전압, 볼테지. 자, 이런 유도 기전력은 in any closed circuit, 자, 폐회로에서 생기는데, 자, 그 값은 회로에 의해서 생기는 마그네틱 플럭스 링키지의 변화율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식으로 쓰면 유도 기전력은, 자, 유도 기전력은 단위가 전압이고요. VEMF라고 쓴다. 자, 그거는 마그네틱 플럭스. 자, 마그네틱 플럭스는 B벡터를 면적분한 거죠. 자, 여기 B벡터가 있다면 요 면적이 있다 그러고 요 면적 벡터를 S벡터라 그러면 B벡터와 요 S벡터를 면적분한 값이 마그네틱 플럭스, 자속이라고 했습니다. 자속에 dt분의 d니까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자, 변화율인데 만약에 루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면 N2, 자, 루프가 세 개라면 N이 3. 자, 그러면 루프가 많아지면 세교화는 자속수는 많아지겠죠. N에 비례해서. 그래서 N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N 푸사이를 람다라고 쓰기도 해요. 람다라고. 자, 근데 우리가 푸사이를 자속을 배웠으니까 그냥 자속에 N을 곱한 요식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근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뭐냐면 렌치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렌치의 법칙. 이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자기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자, 여기 I가 있으면 이 I에 의해서 생기는, I가 있으면 무조건 전류에 의하면 자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자기장 방향이 생기겠죠. 자, 이게 induced 자기장입니다. 유도된 자기장. 자, 이 유도된 자기장은 공급된 자기장과 방향이 반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은 공급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거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장의 반대와 반대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유도 기전력은 어디에 쓰이느냐? 자, 배터리 전지에 쓰이고요, 발전기 제너레이터에 쓰이고요, 뭐 서머커플, 이렇게 뭐 이제 그 전극 차이에서 전압이 생기는 서머커플, 열전쌍이라고 하죠. 열전쌍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뭐죠? 퓨어셀, 연료전지, 뭐 수소차 이런 거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그리고 태양광, 포토 볼테익 셀, 태양광이죠. 이런 모든 소스에는 다 패러데이 법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때 생기는 거는 전압이다. 그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주의할 거는 유도 기전력이라 그래서 힘자가 들어가니까 단위가 뭐 뉴턴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은 패러데이가 쓰는 말이고요, 뭔가 생긴다는 의미로 쓴 거고요, 단위는 무조건 볼트입니다. 볼트.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패러데이와 렌츠의 법칙을 실제 어떻게 응용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자석이 움직입니다. 자석이 요 A라는 점을 향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에 루프가 있다 라고 할게요. 루프가 있다. 자, 그 자석이 있으니까 자기장이 생기겠죠. 자, 이 자기장 B를 applied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 A가 있는 면 관점에서 자석은 어떻게 될까요? 자석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푸사이가 증가되겠죠. 자석이 가까이 오니까 자기장이 커지니까 자기장의 비례해서, 크기에 비례해서 푸사이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이 커지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요 자기장을 없애는 induced B가 만들어지는 그런 전류가 흐른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류 방향이 여기에 엄지손가락을 넣고 손을 감아주면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I를 흐르게 하는 EMF,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자석이 멀어져 가요. 이 루프의 면적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이 여기서 셌다가 점점 멀어지니까 푸사이가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어플라이드 B를 보상하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자기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induced B가 생긴다. 자, 그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 자기장은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걸 키워주려면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이 돼야 되니까 엄지손가락을 일로 놓고 나머지 손가락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으면 시계 방향이 되겠죠. 시계 방향.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전류 I를 흐르게 하는 VEMF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자석을 움직였더니 자석의 움직임만으로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뭔가 자석의 움직임이 전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패러데이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하고 그거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전기 신호를 만드는 장치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전신이죠. 전신. 처음에 사람이 여기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떼고 하면 여기가 자석이 있어서 자석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전류 I가 흐르고 말고 한다. 자, 그걸 발전시킨 게 뭔가요? 전하죠. 전하. 이걸 크게 만들면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또 마이크도 사람이 여기서 말을 하게 되면 아주 얇은 막이 있어서 얘가 사람의 말에 따라서 크게 말하면 얘가 밀려갈 거고요. 그 다음 말을 멈추면 다시 돌아올 거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전자석 코일이 있는데 이 자기장이 변하니까 여기에 신호가 발생한다. 자, 이런 법칙, 뭔가 만드는 건 다 패러데이 법칙과 렌즈의 법칙입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과 렌즈의 법칙은 같은 거고요. 렌즈의 법칙은 좀 방향을 좀 얘기하는 거고, 패러데이 법칙은 그 렌즈의 법칙까지 포함한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줄여서 EMF라 그러는데, EMF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트랜스포머 EMF. 자, 뭐 굳이 번역하자면 변압기 기전력이에요. 변압기 기전력.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셔널 EMF, 움직임에 의한 기전력이라는 뜻이죠. 자, 트랜스포머 EMF는 자기장 B가 직접 변할 때, 자, 자기장 B가 직접 변화하는 경우. 자, 두 번째 모셔널 EMF는 B가, 자, 자기장이 일정한데 뭔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뭔가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 때 그거를 모셔널 EMF라고 합니다. 자, 먼저 트랜스포머 EMF를 볼게요. 자, VEMF는 자,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요게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했죠. 패러데이 법칙. 자, 이때 N은 1인 경우입니다. 루프가 하나인 경우에. 자, 푸사이는 자속인데 걔는 비벡터를 면적분한 거랑 같다. 자, 그러면 요때 DT분의 D를 요 안에 집어넣자. 자, 자기장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요렇게 쓸 수 있으면 걔는 뭐다? 트랜스포머 EMF다. 자, 요렇게 식이 표현되면 그거는 트랜스포머 EMF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VEMF도 단위가 전압이니까 자, 키르호프의 볼테지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스토크의 법칙에 의해서 요 폐선적분은, 자, 폐선적분은 면적분으로 바뀝니다. 자, 이건 면적분이죠. 면적분으로 바뀐다. 자, 근데 VEMF가 같으니까 요 두 개를 연결해 버리면, 자, 요 적분기호 안에 있는 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식으로 쓰면 컬 E는 마이너스 DT분의 DB라고 됩니다. 자, 요게 패러데이 법칙의 미분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정전장에서는 컬 E는 0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요거를 KVL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요게 0이 아니라 소스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DT분의 DB라는 식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 변하는 B필드, 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에 의해서 생기는 루프상에 발생되는 VEMF, 인듀스드 EMF를 트랜스포머 EMF라고 부르고요. 자, 그 방향은 어플라이드 B를 상쇄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얘와 얘는 방향이 반대다. 그 방향으로 전류 I를 흐르게 하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셔널 EMF. 자, 모셔널 EMF. 자기장은 가만히 있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자, 실제 자기장을 가변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자석이 있는데 자석의 자기장을 가변시키는 건 어렵지만 자석을 움직이는 건 쉽겠죠. 그래서 EMF를 만드는 대부분의 방법은 모셔널 EMF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은 일정한데 루프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자기장의 양을 조정할 수 있다. 자, 움직임은 뭘로 해요? 뭔가 그 물이라든가 뭐 물을 끓여서 화력이라든가 뭐 원자력 같은 그런 힘을 이용하면 움직임이 생기겠죠. 그럼 그런 움직임을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뭘로 만든다? 전기로 만든다. 자, 그럼 뭐예요? 모든 발전기 올리겠죠. 자, 발전기는 트랜스포머 EMF가 아니라 모셔널 EMF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석이 있어요. 그럼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 B가 생기는데 자석이 외부 자석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장은 변하지 않죠. 자, 근데 만약에 이 루프를 회전시키면, 자, 루프를 어떤 힘에 의해서, 뭐 수력이 됐든 화력이 됐든 힘에 의해서 회전을 시키면 그때 전류 I가 흐르는데 이 전류 I는 이 자기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인듀스드 B는 이쪽 방향으로, 이 B 벡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VEMF는 전기장을 폐선적분한 걸로 표현되는데, 루프가 폐니까 폐로인데, 자, 속도가 뮤고 자기장은 일정한 B가 되면 이건 뭐예요? 로렌츠 힘이겠죠. F는 Q, U, 외적 B에서 이 필드만 띄어내면 Q가 빠지니까 U 벡터와 B 벡터를 외적한 거랑 같겠죠. 그래서 U 벡터와 B 벡터를, 속도와 자기장을 외적한 거를 폐선적분, 이 루프에 대해서 폐선적분한 값이 유도 기전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트랜스포머 EMF 문제입니다. 자, 그림이 있어요. 회로가 있고요. 여긴 도체고 PQ가 도체고 여기 열려 있으니까 폐 면적은, 전류가 흐르는 폐 면적은 여기가 되겠죠. 길이가 6cm니까 여기를 0으로 잡으면 여기는 0.06, Y가 8cm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는 0.08이 되겠죠. 자, 그리고 B 벡터가 코사인 함수로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변합니다. 이런 경우에 움직임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장이 변하니까 트랜스포머 EMF 식을 써서 유도 기전력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 프사이고요. 이걸 트랜스포머 EMF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프사이는 B 벡터를 면적분한 값이니까. 그럼 처음에 뭘 해야 돼요? B 벡터의 미분량을 구하면 되겠죠. 자, B 벡터를 미분하면, 자, 코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니까, 자, 그리고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앞에 나오겠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4, 10의 6승 앞으로 나오고 코사인으로 사인으로 바뀌어서 벡터는 그대로고 벡터에 대한 변화는 없으니까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근데 단위가 미리 웨버 퍼 미터 제곱이니까 또 10의 마이너스 3승을 또 곱해 줘야 되겠죠. 자, 요 값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면적은 어디? 요 네모난 면적에 대해서 면적분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Y는 0에서부터 0.08, X는 0에서부터 0.06, 그리고 B 벡터의 미분값을 dx, dy에 대해서 면적분하면 된다. 자, 그럼 ds 벡터는 dx, dy, az가 될 거고요. 얘도 az니까 az, az 내적하면 얘는 1이 되니까 벡터는 단위 벡터는 고려 안 해도 되고요. 식으로 쓰게 되면 스칼라 값만 나오겠죠. 자, 4 나오고요. 10의 3승 나오고요. 사인 10의 6승 t에 0.08 곱하기 0.06 값이 들어가는 그런 값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트랜스포머 EMF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셔널 EMF 문제입니다. 자기장이 고정되어 있고 막대가 움직이는 경우 그러면 트랜스포머 EMF가 아니라 모셔널 EMF입니다. 자,
그림이 있는데 이 PQ 막대가 U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식을 쓸 때 U벡터와 B벡터를 외적하고 그거를 패선적분하게 됩니다. 근데 패선적분할 때 주의할 게, 자, 움직이는 것만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 거는 속도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만 해야 되고요. 그럼 P하고 Q 요 선만 있겠죠. 요 막대만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것만 패선적분하니까 나머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패선적분의 방향은 이 B벡터를 참고해서 B벡터 방향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B벡터가 이렇게 지면을 뚫고 나오는 거니까 패선적분의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Q에서부터 P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을 쓰면 Q는 X가 0.06일 때고요. 그리고 0까지고요. X가 0.06부터 0까지. 그리고 U벡터는 20AY, 그리고 B벡터는 4AZ. 그럼 Y랑 Z를 외적하면 AX가 되겠죠. 그러면 AX와 내적 AX를 하면 얘는 1이 되니까 스칼라 값이 될 거고요. 0.06에서 0까지 하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요. 마이너스가 붙고 요걸 다 적분하면 마이너스 4.8mV가 나올 겁니다. 68에 48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모셔널 EMF 식이고요. 자, 이거를 트랜스포머 EMF 관점에서도 풀 수 있어요. 그럼 트랜스포머 EMF 식을 사용하고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러면 막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B필드가 얼마 변하는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m/s니까 만약에 0.01초 움직인다면 Y가 얼마 변할까요? 1초에 20이니까 0.01초면 속도는 0.2m 움직일 겁니다. 자, 1초에 20m 움직이니까 0.01초에서는 0.2m가 될 겁니다. 그러면 dt를 0.02를 넣고요. 그럼 0.2 변할 때, 자, Y가 처음에 0에서 0.08이었는데 그게 0.28 변한 거죠. 변하고 X는 그대로고, 자, 그때 요 B벡터의 면적분 값의 변화율을 계산해서 요거를 구해도 똑같이 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 특정 시간의 변화율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모셔널 EMF는 그냥 바로 요식을 쓰자. 자, 트랜스포머 EMF나 모셔널 EMF랑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셔널 EMF 계산할 때 트랜스포머 EMF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단 트랜스포머 EMF 계산할 때 모셔널 EMF식을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모셔널 EMF 계산할 때 트랜스포머 EMF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복잡하니까 그냥 U벡터와 B벡터를 외적해서 패선적분 하는데, U벡터가 존재하니까 움직이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계 방향으로 적분할지 반시계로 적분할지는 B벡터의 방향으로 정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라는 거를 꼭 주의 깊게 지켜서 계산하면 모셔널 EMF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셔널 EMF는 가장 많이 쓰는 발전기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인 경우입니다. 마이크에 유도된 전압을 계산하시오. 마이크라는 게 가운데 자석이 있고요. 바깥에 S극이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A로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 B는 A로 방향이에요. 크기는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코일의 길이는 2cm다. 코일의 길이 2cm니까 패적분하면 되겠죠. 코일은 요 전체가 움직이는 건데 2m/s다. 자, 그러면 이쪽을 Z라고 하면 코일의 속도는 AZ 방향이고요. 자기장은 A로 방향이고, 자, 루프에다 해서 패적분 어떻게?
A파이 방향이죠. A파이 방향이죠. 자, 그러면 VF는 속도 U벡터 그리고 B벡터를 외적하는 건데, U벡터는 EAZ, 그리고 B벡터는 0.0001인데 방향은 A로 방향, 그리고 적분은 요 루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A파이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4 마이크로볼트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는 아주 작죠. 그래서 코일 하나의 출력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코일을 여러 번 감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것도 작아서 나중에 앰프를 이용해서 증폭도 해야 돼요. 그건 전자료에서 배우는 거고요.